투자텔미 이어가겠습니다. 기사에 숨어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텔레그램을 통해 제가 대신 찾아드리는 시간입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갈모 형제입니다. 동생이 더 낫다라는 순수 우리말인데요. 이번에 형보다 뛰어난 성적을 보여준 동생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조는 탄탄하지만 외부 환경에는 민감한 한 물질에 대해 제가 겉바속촉이라고 비유를 해봤습니다. 섹터 이슈와 관련 수혜주까지 정리를 해왔습니다. 우리가 하반기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와 밸류체인 종목들 마지막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내용 보여드릴게요. 오늘 기아가 현대차보다 미국에서 차를 더 많이 팔았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건 기아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1월 미국 판매량을 보면 기아가 6만 4천 대, 현대차가 6만 대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지금 아직 기아의 텔로라이드는 미국에서 시작도 안 했다라는 겁니다. 기아의 효자 상품인 텔로라이드 2세대 신형이 이번 달인 2월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깔리게 되고 다음 달 3월에는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나옵니다. 게다가 이거는 미국 공장에서 만들기 때문에 관세가 없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계획대로 잘 팔리게 된다면 기아의 영업이익이 무려 1조 원이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답답하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CS 이후에 로봇 테마가 불면서 현대차가 주목을 받을 때 기아는 지분율이 낮아서 소외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닙니다. 현재 기아가 쥐고 있는 현금이 무려 19조 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보다 많고요. 시총 3분의 1을 현금으로 들고 있는 현금 부자인데다가 배당 수익률도 4.3%에 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기아가 이제 캐치업, 따라잡을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판매량과 현금이라는 두 가지의 모멘텀을 쥐고 현대차와의 주가 격차를 조만간 메울 수 있다라고 이문영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가 같이 보도록 할까요? 오늘 모멘텀이 더 많다라는 분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의 주가는 현대차에 비해서는 다소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3%에 가까운 오름세를 보여주기는 했었지만 현재는 1%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판매량이 잘 찍혀도 현대차보다는 주가가 더 잘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본업의 실적, 현금 유동성 그리고 배당 수익률을 바탕으로 주가가 아웃퍼폼 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 이어가 볼게요. 네, 오늘 시장의 핫한 테마는 단연 태양광 그리고 페로브스카이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무제한 태양광 전력을 활용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그때부터 이 테마가 시작이 됐었죠. 투자텔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고 어제 또 투자텔미에 새로 합류하게 된 엠뱅골드 이태호 매니저의 탑픽 종목이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섹터가 왜 시장에서 강한 시세를 만들어내는지, 왜 부각이 되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블로그 함께 볼게요. 한 블로그에 태양광 발전에 불어오는 어두운 바람이라는 제목의 긴 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핵심은 제가 읽어보니까 이거였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기업들의 구조조정 여파로 오늘 국내 증시에서 태양광 관련주들이 강한 이유도 있지만 중국 태양광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가격을 상승시켜서 원전 등 다른 에너지 발전의 가치를 높일 것이다라는 전망과 분석을 해놓은 글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머스크 팀이 중국까지 비밀리에 방문을 해서 관련 기술과 기업을 찾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죠. 관련 중국 기사 다른 텔레방으로 이동해서 보고 있는데요. 머스크의 꿈은 우주에 데이터 센터를 짓는 겁니다. 우주로 일단 쏘아 올리려면 패널이 무거우면 안 됩니다. 엄청나게 가볍고 종이처럼 휘어지면서 효율이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페로브스카이트가 대안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난주 실적 발표에서도 일론 머스크는 연간 100기가와트의 태양광 패널 생산 목표를 언급한 바 있는데 여기에 중국 태양광 업체 접촉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오늘 관련 테마가 시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들을 아주 핵심만 잘 정리해 놓은 텔레그램 방을 오늘 또 제가 찾게 됐습니다.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걸 수혜주라고 부르죠. 먼저 첫 번째로 선익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찍었고요. OLED 증착 장비에서 쌓은 진공 증착 기술을 페로브스카이트 공정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은 나오는데 저평가 구간에 있어서 페로브스카이트 모멘텀이 붙었을 때 상단이 가장 크게 열려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한화솔루션이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와 실리콘을 결합한 텐덤셀 양산에서 글로벌 선두주자로 꼽힙니다. 대규모 제조 설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페로브스카이트가 대중화될 때 매출 볼륨 측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태호 매니저의 투자템 및 탑픽 종목은 유니테스트였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대면적 코팅 기술에 특화된 순수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요. 하나시스템과 세트렉 아이도 지금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관련주들의 현재 시세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선익 시스템이 현재 구간에서도 상한가를 유지하고 있고요. 하나솔루션 27%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유니테스트 이태호 매니저의 픽이었죠. 오늘 장중에 상한가 잠깐 터치했다가 현재는 23% 두 자릿수의 강세 흐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화상 전화 연결을 통해서 리뷰 들어볼 거고요. 하나시스템 추가 상승 나와주면서 오늘 2% 넘게 오르고 있고 세트렉 아이는 1%대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의 강력한 섹터가 탄생을 하게 된 건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페로브스카이트 관련주들은 연속적인 주가 시세를 확인하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는 해 보입니다. 마지막 내용 확인해 볼게요. 유리기판이 없으면 AI 칩을 못 만든다라는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또 찾았습니다. 현재 AI 반도체, 특히 엔비디아의 GPU 같은 고성능 칩은 성능을 높이려다 보니 엄청난 열이 발생하고 기판이 휘어지는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입니다. 이걸 막아줄 핵심 소재가 바로 이 특수유리인데 일본 니토보가 이 시장의 세계 점유율 90%를 쥐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거의 독점인데요. 최근에 이 니토보가 경쟁사들이 따라올 엄두도 못 낼 초격차 기술을 발표했습니다. 열에 의해 기판이 팽창하는 정도를 기존보다 30%나 더 줄인 신소재를 개발해서 2028년에 상용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애플, 엔비디아, 구글과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니토보의 물량을 받으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애플이 일본 정부 관계자에게 니토보 물량 좀 늘려달라고 읍소를 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니토보도 약 1,390억 원을 투입해서 후쿠시마 공장의 생산 능력을 3배로 늘리고 대만 공장도 증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는 뭐냐? 바로 유리기판 테마의 확산입니다. 니토보가 만드는 것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에 들어가는 유리섬유지만 시장은 유리코어 기판으로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텔, 삼성전기, SKC 등이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뛰고 있고요. 니토보의 호재는 곧 유리 소재의 중요성을 증명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유리기판 관련 밸류체인을 우리는 수혜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SKC, 삼성전기,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등등이 대표적인 관련주이고 여기 텔레방에서는 YTM을 가장 매력적으로 본다라는 코멘트를 남겨놨습니다. 그 이유는 전 세계에서 유리기판용 핵심 화학 소재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일본 우에무라와 한국의 YMT 딱 이 두 곳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기술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앞으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유리기판 시장의 60%를 장악할 전망인데 굳이 일본 제품을 안 쓰고 국산인 YMT 거를 쓸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 리포트를 보면 YMT는 삼성전기에 샘플을 공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리기판 관련주들 같이 볼게요.
네, YMT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7% 넘게 오르고 있고요.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양산 스케줄에 맞춰서 YMT의 물량이 어떻게 납품이 되는지 수주가 되는지 같이 좀 여러분들이 크로스 체크를 해서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삼성전기는 어제 신고가 터치했다가 오늘 살짝 쉬어가는 흐름입니다. 그 외에도 이런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다뤄봤고요. 이제 엠비엔골드 이태원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엠비엔골드 이태용 매니저입니다. 네, 어제 탑픽 종목을 아주 잘 소개를 해주셨는데 오늘 많은 기대감을 갖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와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오늘 준비한 이슈는 반도체 관련 내용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오늘 시장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은 모습이죠. 아무래도 전에 AI 관련해서 수익성 우려감들이 불거지면서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던 나스닥 중심의 하락이 오늘 우리 증시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런 시장에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위축되는 흐름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개인적으로는 좀 보장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업종 같은 경우가 기존 사이클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좀 부담스럽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의 사이클이 과거와 굉장히 구조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걸 주목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메모리 사이클 자체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PC 출하량에 따라서 굉장히 전형적으로 오르고 내리는 경기 민감의 업종으로서 자리를 내기는 했었는데 지금의 수요 자체는 AI 서버라든지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2027년 내년 같은 경우도 전체 D램의 수요 중에 약 60% 정도는 AI 서버라든지 HBM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과거를 가지고 지금을 좀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또 AI 서버 한 대에 들어가는 메모리양 자체가 기존 대비 한 5배 정도 많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업종의 수익성 자체는 계속해서 좀 보장이 되고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처럼 반도체가 좀 쉬어가는 구간에서는 눌림목 공략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기업에 대한 히트를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지금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SK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지속적으로 공급에 대한 어떤 증설에 대한 이야기는 나와주고 있지만 현재 초과 수요분을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공급 물량은 아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증설 사이클은 더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비라든지 소재 관련 종목들을 좀 더 주목해보자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닉스의 증설로 수혜를 볼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하면은 뭐 장비주일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을 탑픽으로 보실까요? 네, 지금 이제 장비 관련 기업으로 현재 10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유진테크라는 기업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D램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낸드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AI용 ESSD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D램만 이제 AI에서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낸드까지도 최근에 관련도의 어떤 관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유진테크 같은 경우가 지난해 실적이 생각보다 좀 부진했었지만 그 부분은 장비 입고가 늦어진 부분이었고요. 이게 이제 이연되면서 올해 매출 인식으로 본격적으로 실적 퍼포먼스가 나올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이 공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면 할수록 난이도 자체가 올라갈 때 필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장비가 증착 장비죠. 이 중에서도 막을 얼마나 정교하게 쌓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유진테크에서 맡고 있는 장비가 바로 이와 관련해서 증착 장비로서 아주 유망한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증설 사이클이 추가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구간에서 장비주의 사이클은 더 이어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현재 뭐 자리도 잘 유지해주고 있는 만큼 유진테크 한번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가격 12만 원, 그리고 손절가 8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니 테스트로 신고식을 제대로 하셨습니다.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 종목 리뷰 부탁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태호 매니저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죠. 네. 제가 어제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 4시 40분에 진행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공개 방송 통해서 이 우주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태양광 관련 쪽 관련 핵심 종목들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오늘도 추가적인 흐름들
공개방송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유니텍스 같은 경우는 지금 17,000원 구간대 매물 구간을 잘 소화해주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18,000원대 흐름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단 매물대 열려있는 구간까지는 2만 원짜리까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흐름은 2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는 흐름이고요. 우주항공 관련해서 앞으로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이 페로브스카이트가 가장 핵심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페로브스카이트 가장 대장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유니텍스 추가적인 연속성은 더욱더 기대해 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